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수 양입니다. 오래간만에 유튜브 카메라를 켰는데요. 유튜브는 한 번씩 또 이렇게 뵙지 않으면 저희 창업통TV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 가을이 깊어간 이 문턱에서 꼭 말씀드려야 될 아이템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탕후루입니다. 예, 선능력 상권입니다. 선능력 상권 대표적인 서울의 오피스 상권인데요. 이 오피스 상권에도 탕후루 가게가 생겼습니다. 저와 함께 직접 들어가 보실까요? 이렇게 4,000원짜리 탕후루입니다. 파인애플 탕후루. 탕후루 요즘 상권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중국 송나라 시대부터 유래되었다는 이 탕후루가 요즘 대한민국 상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전국적으로 지금 탕후루 매장은 아직 2,000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위에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브랜드만 하더라도 한 10개 남짓이었는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지금 등록 대기 브랜드까지 한다면 체인 본사만 30-40개가 지금 넘는 것 같아요. 선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한 40개 정도 오픈했던 걸로 가맹점이 아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가 지금 400개 매장이 넘었습니다. 2, 3, 4 브랜드까지 어마어마하게 미투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탕후루가 왜 이렇게 급부상할까? 이유가 뭘까요? 탕후루 아이템이 아주 신박해서일까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탕후루는 중국, 대만 쪽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길거리 음식 아닙니까? 그 당시에 2대 상권이 한창 뜰 때, 이를테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럴 때, 그 당시에 2대 같은 곳, 신촌 같은 뒷골목에 길거리 음식으로 탕후루 아이템이 이렇게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지금 대한민국 상권에서는 길거리 아이템이 아닌 바로 점포형 컨셉으로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면 요즘 탕후루 브랜드가 몇 개씩 나올 정도로 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특히 가맹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큰 이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지금 외식 시장 같은 경우는 배달 외식업소 폐업이 급증했습니다. 공유주방 업체가 도산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배달 100% 매장은 쉽지 않다, 이런 인식이 창업자들은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요. 최근에 그런 측면에서 배달 음식점을 폐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새로운 신박한 아이템, 어렵지 않으면서 총 투자 금액도 한 1억 원 내외에서 창업할 수 있는 이런 좀 제대로 된 좀 특별한 아이디어, 이런 좀 특이한 아이템 없을까? 탕후루가 거기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탕후루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일주일도 안 걸린 교육기관, 사실은 유튜브를 지금 뒤져보면 탕후루 만드는 법 영상이 수십 개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사실은 프랜차이즈 본사들 같은 경우를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가맹점 확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고금 영향도 크고요. 요즘 은퇴 이후에도 퇴직 이후에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가만히. 반면 탕후루 같은 경우는 일단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신아이템으로 보인다는 거,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카페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 특히 창업자금 면에서도 아마 창업자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아이템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창업자 입장에서
창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기준을 평가하는 첫 번째는 소비자의 반응입니다. 탕후루의 핵심 고객은 누구일까요? 남자보다는 여자 중에서도 10대, 20대 여성 가장 많이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홍대, 건대 같은 신세대 상권에서 지금 탕후루 매장이 엄청나게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죠.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어쩌다가 탕후루 가게가 있었던, 뭐 한 개 동네 하나 정도 있었던 시절에 그때 탕후루 매니아들을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때는 일주일에 3번, 4번 사 먹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요즘 잘 안 먹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20대 여성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후루가 과일만 해도 맛있는데 과일 위에 이 달디 다른 설탕 시럽을 사실은 포장해 놨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맛있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탕후루 건강에 안 좋다, 비만의 적이다, 지방간, 성인병 쪽에 탕후루는 건강할 수 없는 음식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계속 이어져 오는 측면도 탕후루 시장에서 또 하나 변수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요즘 최근에 유행한 마라탕, 요즘도 신세대 상권에서 여전히 신세대들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들어간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매콤한 마라탕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로 탕후루, 이런 10대, 20대들이 정말 많아요. 탕후루와 어떻게 보면 마라탕, 이게 음식 궁합 측면에서 아직도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측면, 이거는 탕후루 창업에서 아직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창업자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성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탕후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랜차이즈 선발 브랜드 기준으로 본다면 10평 기준으로 한 7,600, 그럼 점포 비용까지 한다면 여차하면 최소 1억에서 1억 5천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후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즘 3천만 원 창업 가능해요, 이런 브랜드까지 출연했어요. 즉 점포 빼고 3, 4천이면 오픈할 수 있다, 점포까지 포함하면 1억이면 창업 가능하다, 배달 창업으로 할 수 있는 창업 투자 비용과 똑같죠. 진입 장벽을 낮게 하는 투자 금액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다면 선발 브랜드는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정보 공개서를 따져봤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한 9만 원, 한 1,100만 원, 작년 말 기준으로. 그 매출이 1,100일 때 코스트가 얼마일까? 코스트, 과일값이 시즌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과일값 플러스 실업, 원가는 음식점보다는 낮습니다. 한 32에서 많게는 한 35%. 문제는 인건비. 요즘 탕후루 알바 구함 보면 어떤 매장은 시간당 15,000원까지 주겠다, 이런 매장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매출액에서 이제 30%까지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월세, 아무리 못해도 매출액 대비 15% 이상. 요즘 탕후루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월세 미만 가게에서 오픈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상권에서는 100만 원 이하 매장이 없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브랜드 같은 경우는 로얄티도 한 5% 받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돈 1,000만 원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까 32, 35, 320, 350 정도 원가와 월세 150 정도, 그리고 인건비 한 30%다. 그럼 여차하면 3, 400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런 공과금, 각종 세금까지 제외하고 나면 1,000만 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떨어지려나? 쉽지 않을 수 있겠다. 하물며 선발 브랜드가 아닌 미투 브랜드,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 안 되는 브랜드가 태반이었습니다. 이거 매우 주시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오픈하는 이 탕후루 매장이 브랜드별로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튜브에 보면 탕후루 만드는 법 영상이 많다는 것은 이거 누구나 집에서도 심지어는 만들 수 있습니다. 과일 넣고 꼬챙이 껴서 시럽만 발라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고난이도의 조리의 스킬이 있는 음식은 전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탕후루 매장의 가장 큰 주시해야 될 거, 탕후루 창업할까 말까, 가장 큰 리스크는 누가 봐도 유행업종이라는 거죠. 꼭 창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탕후루 아이템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서울 수도권 상권에 빠르게 늘어나서 지금 만약에 꼭 해야 되겠다
되겠다고 한다면 지방 상권의 10대, 20대가 모이는 상권,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탕후루가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 상권을 찾아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측면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반면, 나는 좀 최소한 한번 창업하면 3년, 4년, 5년까지는 바라봐야죠. 10년은 바라봐야죠. 장수 창업이 중요해요. 이런 분들은 창업하면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이건 사실은 노점형 아이템이 점포형 사업으로 옮겨요. 예전에 우리가 뭐 이런 토스트 가게 같은 경우도 노점형 아이템이 점포용으로 왔기 때문에, 노점으로 할 때는 수지타산이 맞았지만 점포용으로 했을 때 고정 비용이 많아지면서 순이익률이 많지 않았고, 그 많던 토스트 가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다 없어졌던, 아마 저는 이 탕후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점형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길거리형 아이템이죠. 그러면 푸드트럭 정도에서 하면 맞는 아이템일 수 있는데, 이게 비싼 월세 내는 점포로 온다는 것은, 이건 저는 위험 요인이 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탕후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선수 사장님들은 지금 엑싯 출구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이건 매우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탕후루 아이템, 탕후루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저는 올 겨울, 원래 탕후루가 겨울철 먹거리죠. 사실은 겨울철의 길거리 음식, 그런 측면에서 올 겨울을 기점으로 탕후루는 정말 정점에 이를 것 같아요. 하지만 올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건 분명히 꺾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아이템이고요. 특히 장수 창업자들, 오래 갈 수 없는 아이템이다. 이 부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선수들은 치고 빠질 수 있는 아이템 아닙니까? 치고 빠지는 아이템 맞습니다. 이게 참 이론상으로는 쉬운 얘기인데, 직접 창업을 한다고 해도 빠질 때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잘 빠져나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상권에서도 상권에 따른 편차가 있다. 핵심 타깃에 적합한 상권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탕후루 가게 사장님들이 이게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리고 원가와 고정비용, 변동비용, 세금을 뺀 이 탕후루 창업자들의 세후 순이익이 얼마인지를 최소한 상권 다니면서 5명 이상은 직접 만나보면서 확인해 본다면 탕후루 창업의 명, 그리고 할까 말까에 대한 정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탕후루 창업 같은 유행 아이템은 초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좀 피해야 된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탕후루 창업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창업통TV는 늘 창업자판입니다.